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 베이징에서 인천까지 대한항공 저녁 항공편을 탑승했습니다. 유럽에서 베이징에 도착해서 베이징 덕도 먹고 조금 놀다가 한국으로 귀국하는 여정이었는데요. 저는 대한항공 공홈에서 23만원에 조금 비싸게 발권을 했어요. 여기는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입니다. 베이징에는 다신공항과 서우두 국제공항이 있는데 대한항공은 서우두 국제공항 2터미널에 취항하고 있습니다. 1958년에 개항한 공항이라 시설은 사실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대신 이 터미널에는 스카이팀 항공사들이 주로 들어와 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공항이 되게 널널합니다. 한국으로 가는 항공편이 많다 보니까 체크인 시간도 정확하게 안내가 되어 있고요. 비즈니스 클래스와 모닝캄, 회원 전용 줄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이코노미 클래스 체크인 라인은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화물 무게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한항공답게 체크인 카운터도 되게 넓게 운영하고 있어서 크게 오래 기다리지 않고 체크인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모닝캄 회원이라 모닝캄 전용 줄로 가서 체크인을 진행했고요. 이거 생각보다 해외에서 대한항공 탈 때 진짜 개꿀이긴 합니다. 오늘 저녁 항공편에는 에어버스 A321 네오 기종이 투입되고요. 저는 맨 뒷열 창가 자리를 미리 지정했어요. 수화물도 기본으로 한 개는 무료이고요. 근데 여기는 셀프로 해야 됩니다. 무튼 빠르게 체크인까지 완료했고요. 오늘 탑승한 항공편은 오후 6시 30분에 출발하는 KE852편입니다. 저는 스카이팀 엘리트 등급이라 존 1번으로 입장을 할 예정이고요. 진짜 여기서는 사람이 많은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출국 심사 받으러 갈 거고요. 중국이 짐 검사할 때 조금 빡세서 그렇지 그래도 한 10분 정도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게이트도 몇 개 없고 전체적으로 되게 썰렁한 느낌이에요. 정말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밖을 보면 멀리 마한항공이 보이는데 얘네는 이란 혁명수비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알려진 항공사이기도 해요. 특이하게도 에어버스 A340의 300기종으로 베이징에 정기편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행기는 오후 6시 30분 출발인데 제가 조금 일찍 도착을 했어요. 서우두 공항 안에는 이런 자판기도 있어가지고 음료나 물을 편하게 구입해서 마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우리가 탑승할 에어버스 A321 네오 기종이 들어오고 있어요. 대한항공은 존 구역별로 탑승을 진행하고 있어서 좌석별로 존 1, 2, 3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갑자기 날씨가 엄청나게 안 좋아졌어요. 폭우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지상주업도 잠시 중단이 됐고요. 물이 바람을 따라서 그냥 흐느적 따라다녀요. 뭔가 오늘 비행이 매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출국 심사할 때 보조 배터리를 뺏겼었는데요. 공항 직원분이 직접 와서 다시 체크를 해서 돌려주고 가셨습니다. 이게 뭔가 중국은 입국이나 출국이 항상 뭔가 조금 긴장이 돼요.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무튼 존 1번에서 1등으로 기다렸다가 제일 먼저 탑승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비가 조금 그쳐가지고 탑승하는데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비가 오기 전에 후딱 탑승을 해보고요. 에어버스 A321 기종은 협동체라서 33 좌석 배열로 되어 있어요. 기내 벽면은 대한항공 특유의 천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고 또한 신형 기체라 기내 엔터도 전부 최신 사양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맨 뒷열은 리클라이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한항공 A321은 뒤쪽 공간에도 여유가 있어서 리클라이닝을 완전히 젖히고 갈 수 있어요. 또한 대한항공은 같은 기종 중에서도 좌석 사양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 선호도와 만족도가 굉장히 높기도 합니다.
기체도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전체적으로 깨끗한 느낌을 받고요. 출발까지도 시간이 조금 남아서 기내 엔터도 한번 살펴볼게요. 당연히 한국어도 지원이 되고요. 요즘 신형 기체에 들어가는 기내 엔터 시스템은 거의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블루투스도 지원이 돼서 개인 에어팟이나 무선 이어폰으로 기내 엔터 소리도 들을 수 있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거는 크게 쓸 일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승무원 호출도 모니터에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어요. 방해금지 모드가 있습니다. 수면 중을 눌러놓으면 기내식 서비스를 생략하고 계속 잘 수 있고요. 반대로 기내식 제공 시 승무원이 깨워달라고 하는 옵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내 와이파이도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비즈니스건 이코노미건 전부 유료입니다. 이따가 비행할 때 한번 접속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베이징에서 인천까지는 대략 1시간 조금 더 걸리는 단거리 국제선 노선이에요. 기내 엔터테인먼트를 조금 더 살펴보면 최신 영화부터 드라마, 예능까지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있고요. 업데이트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게 덕후들만 아는 하늘의 여왕, 보잉 747과 관련된 컨텐츠도 있고요. 기내식 안내도 각 언어로 자세하게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능도 이것저것 많이 들어있어서 장거리 비행을 해도 시간 때우기에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좌석은 협동체 항공기라 막 엄청나게 넓고 편안하다는 느낌까지는 아닌데요. 그래도 여건이 세로로 빡세게 들어가는 31, 32인치의 좌석 간격입니다. 협동체 치고는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합니다. 닭장 배열이 아니라서 그나마 좋아요. 이제 기내 탑승도 거의 다 끝나서 출발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 와중에 새로 구입한 제 목베개입니다. 이거는 대한항공 스카이샵에서 구입했고요. 이게 생각보다 목쿠션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모양을 바꾸면 베개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이렇게 베개 모양으로 만든 다음 기댄 채로 자면은 생각보다 되게 편안합니다. 이게 솜도 빵빵하게 들어가 있어서 머리도 잘 안 눌려요. 그리고 좌석은 이 정도의 리클라이닝이 됩니다. 엄청나게 뒤로 젖혀지는 건 아니지만 적당한 수준으로 기대서 갈 수 있는 시트예요. 또 좌석 옆에는 옷걸이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창가 좌석은 일반 좌석보다 창가 쪽으로 약간의 여유 공간이 있어서 아주 조금 이득을 보는 느낌이긴 해요. 그리고 테이블도 한번 펴보겠습니다. 1단짜리 테이블이고 아이폰 하나 올려놓으면 딱 맞는 협동체용 테이블이에요. 얘는 뭐 크게 특별한 건 없고요. 앞뒤로도 아주 잘 움직입니다. 각 좌석마다 독립적으로 에어컨도 켤 수 있고 조명도 기내 엔터테인먼트 화면으로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이제 세이프티 카드로 기종 인증을 해보겠습니다. A321-200. 기내는 완전히 새 것 같은데 얘는 글자가 완전히 바래졌어요. 누가 엄청나게 많이 만졌나 보네요. 또 웃긴 게 기내 엔터를 보고 있으니까 뭐 이런 자세한 안내까지 나와요. 되게 신기합니다. 좌석에는 전원 콘센트도 있어서 비행 중에 전자기기를 충전할 수 있고요. 콘센트가 생각보다 요 아래쪽에 있어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불빛이 들어오면 정상적으로 충전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내 탑승은 한참 전에 끝났는데 아직 출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플라이트 레이더도 한번 켜봤고요. 베이징에서 인천까지는 대략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노선이고 대부분 정시에 출발하고 도착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제 드디어 세이프티 비디오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푸시백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저녁에다가 창문에 맺힌 빗방울 때문에 카메라 초점이 전혀 안 잡혀요. 이날 태양도 떠 있어가지고 밖이 엄청나게 예뻤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수월하게 활주로까지 이동해서 이륙하는 것 같죠? 근데 이게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에 오면 이상하게 플라이트 레이더에 항공기가 잘 안 잡혀요.
뭔가 얘도 만리장성 방화복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뭐 보였다가 안 보였다 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지 않고 계속 멈춰 있길래 무슨 일이 있나 싶었는데 아까 내린 폭우 때문에 공항 트래픽이 잠시 홀드돼 있어서 기다렸다가 순서대로 이륙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린지는 말이 없으셨어요. 계속 기다리다 보니 궁금해가지고 대한항공 앱을 한번 켜봤거든요. 근데 1시간 제한으로 바뀌었네요. 게이트에서 한 40분 정도 대기를 했고요. 그리고 활주로 앞에서 또 한 40분 정도 대기를 했어요. 그렇게 기다린 끝에 드디어 이륙을 합니다. 진짜 빨리 집에 가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륙하는 노을이 엄청나게 이뻐서 되게 기분이 좋기도 했습니다. 이륙하는 영상도 한번 같이 볼게요. 무튼 이렇게 해서 순환고도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기체가 엄청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뭔가 오늘 감이 안 좋은데 싶었거든요. 일단 기내 엔터에는 인천까지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고 나와 있어요. 그치만 계속 좌석 벨트 착용 안내방송이 나오고 있었고요. 시간이 좀 지나서 1시간 반 중에 5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제서야 벨트 사인이 꺼졌어요. 그런데 벨트 사인이 꺼지자마자 화장실 가려고 한 30명 정도가 한꺼번에 일어나서 줄을 서 계시더라고요. 이게 전부 다 화장실 줄입니다. 이제 비행시간이 약 4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난기류 때문에 기내식은 아예 서비스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계속 기체가 흔들리는 중이고 고도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나름 이 노선을 많이 타봤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기내식이 나와야 하는데 이거 가능한가? 약간 이런 생각만 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에어버스 A321 기종이 협동체라서 통로가 하나밖에 없고 카트가 지나가기 시작하면 승객들도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냥 보고 있는 제가 괜히 애가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승무원분들이 그 긴 화장실 줄을 뚫고 도착까지 35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드디어 기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기내식은 이거 그냥 고기덮밥인가 싶긴 한데 정체를 정확하게 약간 알 수 없는 메뉴이기도 했어요. 근데 당근이 아주 눈에 잘 들어오고요. 샐러드와 과일도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승무원분들이 뭔가 굉장히 초조해 보이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도 밥이 앞에 있으니까 열심히 잘 비벼가지고 한 입 먹어봅니다. 이거 완전 꿀맛이었어요. 그래도 기다리느라 지쳐가지고 그런지 밥을 되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근데 음료 서비스는 난기류 때문에 아예 진행하지 못한다고 안내방송이 나왔고요. 그 대신 승무원분들이 직접 객실을 돌아다니면서 물을 한 잔씩을 가져다 주고 계셨어요. 감동입니다. 진짜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저는 또 열심히 연어 샐러드도 먹어봅니다. 그렇지만 야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연어만 쏙 골라 먹었고요. 기내식을 다 먹고 나니까 이제 도착까지 13분밖에 안 남았어요. 13분이면 사실 거의 착륙 직전이기도 한데 아직도 다들 기내식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도 그 와중에 최대한 빠르게 과일까지 전부 먹어치웠고요.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원래대로라면 이쯤 되면은 승무원분들도 정리를 다 해서 전부 착석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직도 객실을 돌아다니면서 기내식 트레이를 치우고 계셨습니다. 이게 그냥 치우는 것도 아니고 기체가 계속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정리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도 그 와중에 웃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친절하면서도 굉장히 빠르게 정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도착까지 진짜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객실을 돌아다니면서 정리가 덜 된 부분은 없는지 끝까지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다 프로페셔널해 보이셨습니다. 오늘은 인천공항 16번 활주로로 접근을 하고 있어서 파이널 어프로치 턴을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까지도 뒤쪽 갤리에서는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진짜 착륙 직전인데도 그런데도 다들 너무 바빠 보이셨거든요. 인천공항이 바로 앞에 보일 때까지 객실을 정리하다가 정말 마지막 순간에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아무 일 없이 안전하게 인천공항에 착륙을 했습니다. 플라이트 레이더 기록을 보면 원래 출발 시간보다 1시간 40분 정도 늦게 출발을 했네요. 또 대한항공은 다음 비행편까지 기체 운항 간격을 되게 여유롭게 잡는 편인데 오늘은 정말 많이 늦기도 했습니다. 비행 데이터도 한번 살펴보면 속도가 아주 난리난 게 보이죠? 난기류가 심하면 간혹 이렇게 데이터가 복잡하게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오늘 비행이 힘들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래도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을 했으니 정말 다행이죠. 오늘 승무원분들이 정말 착륙까지도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게이트에 도착했으니 이제 천천히 내려보려고 하는데 다들 오늘 비행이 조금 힘들었는지 비행기에서 내리는 속도가 평소보다 좀 느렸습니다. 저는 맨 뒷자리라서 천천히 뒤에서 나가보고요. 비행기 내리면서 승무원분들께 고생 정말 많으셨다고 인사드리고 나왔습니다. 인천공항 2터미널에 늦게 도착하면 꼭 이렇게 멀리까지 걸어가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오늘 고생 많이 한 비행기도 한번 찍어보고요.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얘도 늦게 도착해서 그런지 수화물도 조금 엉켜가지고 약간 엉망진창이긴 했어요. 그래도 여행에서는 안전이 제일 최고입니다. 오늘은 날씨 때문에 비행기가 많이 지연되기도 했지만 뒤에서 승무원분들께서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새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비행이었습니다. 모든 승무원분들 화이팅! 이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상 오늘도 찍먹여행이었고요. 다음에도 또 쾌랄한 여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그러면 모두 안녕.